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9월 27일 두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바로 보실게요. 빨리 하겠습니다. 요렇게 상승 나올 때까지는 저는 수주 소식인 줄 알았어요. 지금 82%, 수주 목표의 82% 이상 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어저께 상승이 나온 것은 이제 한화로의 피인수 가능성, 그것 때문에 일단 들썩였습니다. 주가가, 그죠? 들썩였는데, 근데 하루만 해도 주가가 좀 17% 급락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이 애물단지가 팔리는데 하루 만에 일단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내용을 좀 볼게요. 지금 어쨌든 그 스토킹 호스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하나가 확정된 거 아닙니다. 하나 쪽으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해놓고 이게 공개 입찰을 합니다. 공개 입찰을 해가지고 하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근데 한화 외에 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고 나타나는 기업이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또 대우조선해양이 하나로 인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토킹 호스 이렇게 돼 있죠?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지금 그 인수를 하는 방식이, 자,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대우조선해양이 지분 49.3%를 가져가서 경영권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유상증자가 보통 일반 공모 방식은 오버행 이슈라든지 물량 부담 때문에 악재가 돼요. 악재가 됩니다. 그런데 제3자 배정이라든지 주주 우선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이 시장이 풀릴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호재가 되는데, 지금 제3자 배정 방식에 하나가 하지만은 이렇게 주가가 17% 급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시장이 도리어 악재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악재가 되느냐, 그 부분을 좀 볼게요. 지금 있잖아요. 1억 700만 주 정도 유통 주식수가 있는데, 여기에 1억 400만 주가량의 주식이 풀리게 되는데,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은 일반 주주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거의 주식수가 2배가량이죠. 거의 2배가량 주식수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일반 주주들은 지금 2만 원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주식수가 2배가 늘어나게 되면은 반토막이 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주식수가 2배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주가상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은 이 체감하는 강도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5%의 어떤 체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유상증자 가액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유상증자 가액이 19,150원입니다. 19,15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이 물량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별로 영향을 주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일반 주주도 조금이나마 싸게라도 이 유상증자를 받았다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거 없이 갑자기 1억 700만 주의 유통 주식수가 발행 주식이 있었는데 갑자기 2억 주가 돼버려요. 그러면 EPS 주당 순익 관점에서 주식수가 2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체감하는 마이너스가 50%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진짜 대우조선해양은 애물단지네요. 애먹이고. 그 대우조선해양을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재무제표를 봐야 되거든요.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데, 지금 자본을 보게 되면은 자본잉여금 있고 신종자본증권이 있죠. 이게 지금 2조 3천억입니다. 2조 3천억이에요. 이 신종자본증권 연구처를 빼게 되면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죠? 대우조선해양은 자본 잠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한 2조가량의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2조가량 돈이 들어오게 되면 자본잉여금, 여기로 2조가량의 돈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종자본증권을 제외를 하더라도 자본 잠식에 들어갈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자본 잠식은 뭔지 알죠? 자본금이 자본보다 많을 때, 이걸 자본 잠식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 신종 자본증권 연구체 같은 경우는 원래는 부채입니다. 부채인데 이걸 자본으로 전환시켜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무제표상 조금 속된 표현 쓰겠습니다. 회계 전문가분들한테는 정말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건 눈속임이에요. 눈속임.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시켜준 눈속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빼게 되면은 이게 있기 때문에
자본 잠식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하나로 인수가 피인수가 되게 되면은 했을 때 이 영구채가 빠져나갈 가능성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본 잠식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2조 원가량의 유상증자를 하고 이 영구채 이거를 이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본임금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나중에도 이 2조 원을 가지고 영구채를 갚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로가 되겠지만은 결국 중요한 건 이 자본임금으로 유지를 시켜가게 되면서 이게 빠지더라도 자본 잠식에 빠지지 않게 조치를 하는 거죠. 제가 볼 땐 그거 외에는 명분이 없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주주분들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가만히 있다가 주가가 마이너스 50%가 되는 건 아니지만 체감적으로 마이너스 50%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대우조선해양을 추천 안 했어요. 여태껏 조선주 그렇게 수주 많이 받고 좋은 LNG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현대중공업을 항상 대장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뭐 대우조선해양의 주주분들은 힘내십시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거밖에 없네요. 정말 제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정말 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더 얘기했다가는 더 화를 돋굴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